퇴직금 3억으로 코인 투자했다가 집까지 날린 60대의 충격적 고백, 전문가라는 착각이 불러온 4억 손실. 바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입니다. 올해 62세고요. 30년간 S전자에서 일하다가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았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 7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3억 원의 목돈이 생겼어요. 30년간 IT 분야에서 일했으니 가상화폐 정도는 쉽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투자가 집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총 4억 원을 투자했다가 7천만 원만 건졌습니다. 3억 3천만 원을 날린 거죠.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어요. 62세의 말이에요. 전자회사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퇴직할 때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S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30년간 일했거든요. 과장, 차장, 부장 거쳐서 마지막에는 책임연구원까지 올라갔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특허만 16개 등록했고 신기술 개발팀장도 했었거든요. 퇴직금 2억 3천만 원에 적금 7천만 원까지 합치면 3억 원. 적지 않은 돈이었죠. 아내와 결혼한 자녀 둘, 그리고 손자 둘이 있었고요. 평온한 노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났거든요.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고 손자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2달째부터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할 일도 없었어요. 35년간 매일 출근하던 생활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왔죠. 퇴직 후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이었고 누군가 찾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세상 밖으로 밀려난 기분이 들었어요.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저는 투자로 채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학 동기 한 명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동기는 1년 먼저 퇴직한 친구였어요. L전자에서 30년 일했죠. 정호야, 너 IT 출신이니까 가상화폐는 식은 죽 먹기일 거야. 친구 말로는 작년에 비트코인으로 3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퇴직금 2억을 1년 만에 5억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블록체인 기술도 네가 더 잘 알잖아. 일반인들은 모르는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니까 유리할 거야. 솔깃했습니다. 30년간 반도체와 IT 분야에서 쌓은 지식을 활용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백서도 읽어보고 기술적 분석 방법도 배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들의 기술적 특징을 분석했어요. 30년간 첨단 기술을 다뤄온 제 눈에는 이거 확실히 미래 기술이네 라는 확신이 들었죠. 아내한테 투자해볼까 한다고 말했어요. 여보, 위험하지 않을까요? 뉴스에서 코인으로 망했다는 사람들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나는 일반인과 달라. 30년간 IT에서 일했으니까 기술적 분석이 가능해. 그냥 도박하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투자하는 거야. 이게 결국 아내를 설득했어요. 2022년 4월 말에 신중하게 시작했어요. 3억 중에서 5천만 원만 투자하기로 했어요. 전체 자산의 16% 정도니까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죠. 비트코인 3천만 원, 이더리움 2천만 원으로 나눠서 샀어요. 당시 비트코인이 5천만 원, 이더리움이 350만 원 정도였거든요. 처음에는 매일매일 시세 확인하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5% 오르면 기뻤다가 3% 떨어지면 가슴이 철렁했죠. 2022년 4월 처음 투자했을 때는 단기 반등장이 잠깐 왔어요. 운 좋게 2달 만에 20-30% 수익이 나더라고요. 아내한테 자랑했어요. 여보, 우리 기술력 덕분에 용돈벌이 제대로 하네. 아내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수익이 나니까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회사 동료들한테도 자랑했어요. 가끔 만나는 퇴직자 모임에서 요즘 코인 해보세요 라고 권하기도 했고요. 3개월째 수익률이 60%를 넘었어요. 5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된 거죠. 이 속도라면 1년에 원금이 3배가 되겠네. 그럼 더 많이 넣으면 더 많이 벌겠지? 아내를 다시 설득했어요. 여보, 나는 정말 일반인과 달라. 30년간 전자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잖아.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 결국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넣었어요. 총 2억 원이 투자된 상태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운이 좋았어요. 2022년 여름까지는 가상화폐 시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8월 말에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2억 8천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4개월 만에 8천만 원을 번 거죠.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는 이웃들한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가상화폐 정말 좋아요. IT 전공자라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해서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골프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제게 묻기 시작했어요. S전자 출신이 보기에 코인 전망이 어때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회사 다닐 때처럼 전문가로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9월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를 대폭 올린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가상화폐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하루에 15%씩 떨어지는 날들이 생겼어요. 2억 8천만 원이 2억 4천만 원으로 다시 2억 원으로 줄어들었죠. 하지만 저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블록체인은 확실한 미래 기술이야. 지금은 금리 인상 때문에 전체 시장이 어려운 거지. 근본적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많았어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약세장에서 진짜 투자자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확신을 더 가졌죠. 10월 말에는 1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원금 2억에서 5천만 원 손실이 난 상태였죠. 아내가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이 5천만 원이나 잃었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집했어요. 지금 팔면 진짜 손해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해야 내년 되면 분명 회복될 거야. 그때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물타기를 시작한 거죠. 평균 단가를 낮추면 조금만 올라도 손실을 회복할 수 있어. 이후 수익 욕심이 생기면서 변동성이 큰 중소형 코인들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1억 원을 모두 추가 투자했어요. 이제 3억 원 전부가 가상화폐에 들어간 상태였죠. 11월에는 조금 반등했어요. 1억 8천만 원까지 올라왔죠.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1월부터 정말 심각해졌어요. FTX라는 세계 2위 가상화폐 거래소가 하루아침에 파산한 거예요.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죠. 코인이 하루에 30%씩 떨어지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3억 원이 2억 원으로 다시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해외 시장 시세부터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너무 이상해요. 매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만 보고 대화가 단절됐어요. 저는 투자 손실 스트레스로 예민해져 있었고 아내는 제 변한 모습 때문에 불안해했죠. 2023년 1월이 되었을 때 계좌에 1억 2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3억 원 중에서 1억 8천만 원을 잃은 거죠. 60%가 증발한 상태였어요. 이때 정말 미친 생각을 했어요. 이번이 진짜 바닥이야. 여기서 대출받아서 물타기를 하면 반등할 때 대박이 날 거야. 집이 4억 정도 가치가 있었거든요. 담보대출로 1억 원을 빌렸어요. 아내 몰래 진행했어요. 말하면 절대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1억 원으로 물타기해서 평균 단가 낮추면 조금만 올라도 모든 손실을 만회할 수 있어. 1억 원을 모두 비트코인에 올인했어요. 당시 비트코인이 2,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처음 며칠은 희망적이었어요. 15% 정도 올랐거든요.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3월부터 더 큰 폭락이 시작됐어요. 실리콘밸리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등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였거든요. 비트코인이 2천만 원 초반까지 무너졌습니다. 제 4억 투자금이 7천만 원으로 줄어든 거죠. 5월쯤 되니까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담보 가치가 하락해서 추가 담보를 제공하시거나 일부 상환하셔야 합니다. 집값도 떨어졌고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추가 담보는 불가능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아내한테 모든 걸 털어놨죠. 여보, 미안해.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서 코인에 투자했어. 그런데 3억 3천만 원을 잃었어.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요? 그날부터 매일 밤이 지옥이었어요. 아내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고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 자식들도 상황을 알게 됐어요. 큰아들이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집을 팔기로 했어요. 2023년 8월에 집을 팔았어요. 4억이었던 집값이 금매로 내놓다 보니까 3억 5천만 원에 팔렸어요. 여기서 대출 1억 원 갚고 중개수수료 등 재비용 빼니까 2억 4천만 원 정도 손에 들어왔어요. 가상화폐도 7천만 원에 모두 청산했어요. 더 이상 버틸 정신력이 없었거든요. 결국 총 3억 1천만 원이 남았어요. 원래 3억 원이었는데 집까지 잃고 나니까 겨우 1천만 원 플러스 된 거죠. 하지만 집이 없어진 게 더 큰 손실이었어요. 전세 8천만 원짜리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30평대 아파트에서 20평 투룸으로 다운그레이드 된 거죠. 하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이제 어떻게 가족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를 완전히 속이고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남처럼 지내게 된 거였죠. 9월에 이혼했어요. 재산 분할로 아내가 1억 5천만 원을 가져갔어요.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겼어요.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다면서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손자들 얼굴도 못 봐요. 가족 전체가 뿔뿔이 흩어진 거죠. 현재는 혼자 20평 전세에서 살고 있어요. 남은 돈은 1억 6천만 원 정도고요. 62세에 다시 취업을 시작했어요. 나이 때문에 정규직은 불가능했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고 월 130만 원 받아요. 30년간 S전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던 제가 말이에요. 가끔 예전 회사 후배들이 편의점에 와요.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죠. 선배님, 여기서 뭐 하세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썰렁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던 아내가 해준 따뜻한 밥이 그리워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 됐어요. 건강도 나빠졌어요. 스트레스로 위험이 생겼고 혈압약도 먹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가족을 잃은 게 가장 아파요. 명절에도 혼자 보내야 하고 이 손자들 자라는 모습도 볼 수 없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명확해요. 첫 번째 전문가라는 착각, S전자에서 30년 일했다고 해서 가상화폐 투자까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기술을 아는 것과 시장을 예측하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 말이죠. 두 번째, 초기 성공에 도취된 것. 처음에 운 좋게 돈을 벌었을 때 내 실력으로 번 거다라고 착각했어요. 사실은 그때가 상승장이어서 아무나 투자해도 돈을 벌 수 있던 시기였는데요. 세 번째, 물타기의 함정. 손실이 나니까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계속 돈을 넣었어요. 이게 도박꾼 심리와 똑같은 거였죠. 이럴수록 더 걸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빛나에서 투자한 것. 집담보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 건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투자는 반드시 잃어도 되는 돈으로 해야 하는데 이제 갚아야 하는 돈으로 한 거죠. 다섯 번째, 가족과 소통 부재.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려고 했어요. 특히 집담보대출은 아내 몰래 했거든요. 결국 가족까지 잃었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IT 기술을 아니까 코인 투자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가상화폐 시장을 예측하는 건 전혀 다른 능력이거든요.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까워요. 하루에 30, 40%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일상이에요. 주식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코인은 주식보다 10배는 더 위험해요. 규제도 없고 조작 가능성도 높고요. 특히 50대 이상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한 번 크게 잃으면 회복할 시간과 기회가 없거든요. 제가 30대였으면 다시 일해서 돈을 모을 수 있었겠지만 62세에는 불가능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퇴직자 여러분께 간절히 당부드려요. 첫째, 전문가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어떤 분야에서 오래 일했든 투자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겸손한 자세로 접근하세요. 둘째, 퇴직금은 손 떼는 게 아닙니다. 몇십 년 일해서 받은 퇴직금은 여러분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3% 수익률이 낮아 보여도 그게 현실적이에요. 셋째,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집이나 적금을 담보로 투자하는 건 자살 행위예요.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하세요. 넷째,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부부가 함께 결정하세요. 나중에 관계까지 망가져요. 다섯째, 욕심을 버리세요. 한 방에 인생 역전 같은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안전하게 조금씩이 최고예요. 여섯째, 물타기는 금물입니다. 손실이 나도 추가 투자는 절대 안 돼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뿐이에요. 제가 이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처럼 인생을 망치는 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퇴직 후에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전문가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시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요. 퇴직금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안전판이에요.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은행 예금 금리가 낮아 보여도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돈만 잃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잃어요. 62세에 편의점 알바하는 저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길을 걷지 마세요. 혹시 비슷한 유혹을 받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퇴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0년 직장 생활의 결실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경고가 되고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